여러분 혹시 10억 원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바로 이루고 싶은 삶을 먼저 정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10억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들의 태도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1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10억 원이면 충분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해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을 제외하고 순수 현금 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가져야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자산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0억이라는 숫자가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억 모으기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처럼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외 파견 근무로 소득을 늘려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야만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효율적인 자산 증식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대별 상황별로 부자가 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30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중소형 기술주 같은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40대가 되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거시, 경제 현상까지 폭넓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성장할 만한 회사를 잘 고르는 안목,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즐기면서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관 등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모은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루고 싶은 삶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돈을 통해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 즉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더 깊이 몰입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루고 싶은 삶이 있어야만 돈을 모으는 과정이 지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이루고 싶은 삶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절약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1. 현명한 투자 전략. 분산 투자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집중하는 대신 주식, 달러,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 시에도 한강 벨트 지역을 선호하지만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인보다는 분산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 단기적인 이익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죠. 가치 투자 성장할 만한 회사를 잘 선택하고 기술주처럼 미래 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한 학습,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거시 경제 현상까지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합니다. 투자는 운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의 영역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하며 자신의 투자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2. 철저한 절약 습관. 선저축 후 지출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저축할 금액을 정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철저히 지킵니다. 저축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거죠. 돈이 남으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겁니다. 통장 쪼개기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비통장, 저축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나누어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통제하는 거죠. 추가 소득의 활용 부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이 생기면 대부분을 저축에 활용합니다. 추가 수입을 단순히 소비에 쓰기보다는 자산 증식의 종잣돈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거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포기해야 할 불필요한 습관들을 과감히 개선합니다. 가끔은 작은 소비들이 모여 큰 지출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10억 모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의 미덕,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편협한 시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끝없는 학습,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에게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것을 넘어 돈 버는 법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경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약 정신과 같이 소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현명한 소비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부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결국 10억 모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쫓기보다는 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루고 싶은 삶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지식과 절약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라는 갑바와 그릇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만이 이루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투자 전략과 절약 습관을 가질지 고민해보세요. 10억이라는 숫자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목표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올바른 태도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든 운동이든 투자든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겹다고 포기하지 않고 루틴을 지키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진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어서 각자의 이루고 싶은 삶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리스펙합니다.